재개발 정말 핫합니다. 지금 재개발이 너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서 재개발이 되면 정말 좋을 법한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용적률을 받으면서 핫하게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핫한 지역 같이 집중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마포역에 있는 마포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도화동에 위치해 있는 곳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세권 재개발이기 때문에 역세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역에 상당히 이렇게 아주 인접해서 위치를 해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개발 형태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본 것이 이제 사업성이 좋다라는 게 큰 특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역세권도 이 승강장에서 이제 250m냐, 뭐 350m냐, 500m냐 이렇게 1차, 2차로 나눠놨는데요. 지금 현재는 1차가 350, 2차가 500m입니다. 그래서 1차일수록 용적률이 더 높고 최고 용적률이 높고 2차는 최고 용적률이 좀 낮은 것으로 700, 50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 도화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는 지금 한시적으로 이제 완화가 돼 있는 이 350뿐만이 아니라 250m 이 반경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그런 지역이다. 역세권 재개발 중에서도 사업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조감도입니다.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조감도로 보면은 고층에 그리고 한강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원주민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한강 뷰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용적률이 최고 700%까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49층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도화동 마포 역세권 재개발 사업지의 이제 키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높은 사업성입니다. 이 재개발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무산되지는 않을까, 더 늘어지지는 않을까, 지지부진하지는 않을까, 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과의 싸움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높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여러 주민들도 동의가 더 잘 일어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순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는데요. 높은 사업성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최고 용적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다 1차 역세권 안에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700% 용적률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쪽으로 일방 분양분이 이제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입지입니다. 네, 마포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도심이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뭐 정거장 하나로만 내려가면은 이제 여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중심지가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용산이 있는데요. 지금 국제 업무지구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가 난 이 국제 업무지구입니다. 다시 이제 재지정이 돼서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이 지역도 직선거리를 하면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업무지구, 세계적인 지역으로 거듭날 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그런 지역이 지근거리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입지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개발 탄력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이 한강뷰가 조망이 되는 세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입지가 중요한 이유는 희소성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입지는 거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뷰는 그 입지보다도 더욱더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이 한강뷰는 최근 들어서 더욱더 그 몸값을 더 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뭐 원베일리의 한강뷰 조망이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0평대 국민평수가 60억을 찍었고요. 네, 이 작년 8월에 한번 찍었던 기록이 있는데 찍었고 또 포제쌍강이라고 광진구에 광장동에 24년 1월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 세대가 이제 한강뷰 되는 곳으로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근데 24년 1월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지금 줄었고 심리가 위축이 되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국민 평수가 44억 이상으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포제쌍강 같은 경우에는 국민 평수는 공실 없이 분양이 다 된 것으로 그리고 2.5대 1 정도의 미분양을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한강뷰 요거 하나만으로도
분양도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 것을 보면요. 한강뷰가 얼마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 가치를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황금성입니다. 네. 사실 서울에 재개발이 굉장히 많기도 많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로 많이들 묶여 있기 때문에 거래가 원활하지 않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사고 싶을 때 불편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역세권 재개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동화 같은 경우 그리고 공공 재개발은 특히나 더욱 심한데요. 그런 재개발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 때는 뭐 살 수 있어서 다음에 이제 팔 때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까지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내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슈가 생기면 팔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것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분명한데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황금성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포역에 딱 붙어 있으면서 용산구와 딱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마포 역세권 자리고요. 바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용산구와 그리고 마포구가 나뉩니다. 그래서 거의 용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에 아직도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용산구 그리고 강남 3구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의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져가면서 그리고 비어있는 땅이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될 텐데요. 국제업무지구의 수혜를 바로 받을 수 있으면서 마포구에 있기 때문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취득세도 다주택 취득세도 완화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인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도 없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따져보시면 굉장히 이제 좋은 투자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 한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 마포구에서 2025년 업무 계획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회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는 것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포구의 장기 전세 주택, 이게 15개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도화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 목적은 주택시장 안정화, 주거 안정 개선, 역세권에서 장기 전세 주택 건립. 이제 뭐 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주거 환경 개선이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장기 전세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역세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게 큰 인센티브를 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장기 주택도 같이 건설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무산될 위험이 좀 적다라는 안도감도 좀 드는 내용입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열악한 주거 환경, 도화동 땅 맞아 떨어지고요. 여기서 나와 있죠.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한정해서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역세권은 지금 현재 350, 2차는 500m 반경을 얘기하고요. 1차 역세권은 최고 이제 700%까지, 2차는 500%까지. 그래서 용적률도 나와 있습니다. 최대로 7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입니다. 지금 뭐 거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이제 빌라들이 이제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종 일반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이제 상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그래서 좋은 거다. 세부 추진 계획 보면은 이제 뭐 빠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방법을 이제 이렇게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 소통, 소통을 이제 필요할 때 간담회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기간 축소에 이제 이바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검토사항,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좀 빠르게 한다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포구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용산구가 되겠고 이제 위쪽으로는 서대문구가 될 텐데요. 요 긴 이제 마포구 한강을 끼고 있는 이 마포구에
15개 지역이 역세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번부터 24번까지는 동의서 진구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15개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이제 도화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9번, 10번이고 동의를 걷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역세권보다도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용산하고 딱 붙어 있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음을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마포 역세권 요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진행 사항들 보면은 뭐 22년 12월에 신청 접수가 됐고 보완 요청 구에서 주민이 하고 또 보완 접수 주민에서 구로 들어갔고 또 보완 요청했고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구와 주민 사이에서 소통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행위 제한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그 결과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마포 역세권 재개발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업 내용을 좀 보면요. 마포 역세권 사업이고요. 도화동 242 일대입니다. 그래서 사업 면적이 대지 면적이 35,000 제곱미터입니다. 35,000 제곱미터여서 1만 평 정도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용적률은 최고 700%까지 가능이고요. 12개 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청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5,000 제곱에 이제 12개 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1301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인데요. 준주거 지역으로 종 상향이 될 그런 지역이고요. 총 이제 세대수가 1,300세대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지금 한 34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조합원 수가 지금 340인데 총 세대 수가 1,300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일반 분양분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을 곳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확연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재개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사업의 방해물들이 될 텐데 사업이 지체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조합원들의 부담이 너무 크면 동의가 좀 안 되고 뭐 마음이 좀 시들시들해지면 무산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요.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높을 경우에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정말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역 중에서 아마 가장 낮은 추가 분담금 혹은 분담금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지금 아직 행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구조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기 가시면은 진짜 뭐 굉장히 좁은 도로 그리고 여기도 집도 보시면 이 단독주택인데 건폐율이 이렇게 빽빽하게 거의 이제 90% 이상으로 해서 집이 저층 주거지가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90%가 넘는데요. 이 단독주택이 넓은 그런 단독주택이 아니라 20평에서 30평 정도, 이 정도의 아까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10%가 채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이제 매우 하나당 단독의 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단독들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에 동의율이 높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독이 많으면 또 동의율이 안 나올까 뭐 이런 곳은 이제 단독이 작기 때문에 이제 무마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신축 빌라가 이제 워낙에 지금 없고 조합원이 적기 때문에 신축 빌라가 들어와도 오히려 환영받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축 빌라도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축이 이제 불가능한 이유는요. 단독의 면적이 이제 워낙에 작기 때문에 그래도 신축은 뭐 지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50평 이상, 뭐 80평 이상, 100평 정도는 돼야 이제 좀 잘 지을 수가 있는데 면적이 워낙 작아갖고 이제 작업하기가 힘들어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도로도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 그러면은 차도 들어오고 레미콘 차도 들어야 되는데 아예 뭐 그런 상황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단독주택이 이렇게 많다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동의율도 단독의 동의율도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쪼개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이 될 때 방해물들이 나타날 이유가 좀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게 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이제 종교 부지가 될 텐데요. 종교 부지도 없고요. 그리고 상업 지역들은 이제 이 월세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상업지 같은 경우도 정리가 좀 됐습니다. 마포역 쪽으로 해서 좀 상업지들이 있던 부분이 재척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뭐 보안 요청, 보안 접수, 민원 협조 뭐 이런 부분들이 상업지 이제 뭐 구역계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탄하게 갈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포 역세권 요 지역인데요. 전부 다 250, 350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지도 좀 큰 그림으로 보면요. 여기 도심이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금융중심지, 한정거장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 뭐 1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용산공원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강남이기 때문에 이 3도심에 굉장히 가까우면서 용산에 딱 붙어 있는 용산의 직접적인 그런 개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데요. 인근에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이제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인데 지금 있는 근처의 아파트들의 시세가 사실 이제 사업성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면 이제 20억대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 실거래가고 호가는 또 2, 3억 정도 더해지니까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이제 발표 났을 때 이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여기 재개발 지하고 이제 나란히 있기 때문에 요 뷰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의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뷰로 거듭나는 그런 아파트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기대감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개발 호재 중에서도 이제 메모드급이라고 볼 수 있는 호재인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만 해도 이제 50만이고요. 업무지구, 그러니까 국제 업무 복합 업무 지원제 들어오면서 최대 1,70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감독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 될까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서울의 완벽한 이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한 번 또 이제 무산이 됐다가 금융위기 때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4년도 2월에 개발 계획안 발표가 됐고요. 작년 6월에 확정이 됐고 작년 11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또 재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사업 시행도 코레일하고 SH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목표는 올해 실세 계획을 고시하고 기반 시설도 이제 착공 올해 들어갈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030년에 그 기업의 첫 1호 입주하는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멋진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의 수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마포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할 때 이 입지 얘기를 하는데요.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입지가 이제 사업성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탄하게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지 설명을 드렸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거의 없는데 빌라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4억대 실투자금은 4억대로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독은 사실상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독은 이제 전세를 놓기도 힘들고 해서 매물도 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쭉 보고 계시다가 뭐 물건 나왔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지역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화동 마포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장점들이 진짜 많네요. 일단 높은 사업성과 입지 그리고 이제 한강뷰까지 갖췄고요. 또 재개발에서 추가 분담금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굉장히 크나큰 장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키포인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또 여기에다가 무산되지 않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함께 힘쓰고 있고
있고 주민들과의 소통도 활발히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 설명을 들으시면서 마포역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 생기신 분들 계시다면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자리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효창공원 앞역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주제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들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0216